6년 전 필리핀 앙헬레스 코리안타운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채 Who is the Mr. Park? 미스터 박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호텔 사업을 하던 60대 박모 씨가 몸을 일으킨 순간 탕탕탕 총알이 날아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의문의 남성은 곧바로 사라졌고 총상을 입은 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수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방아쇠를 당긴 남성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필리핀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기도 했지만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찰은 필리핀 현지에서 조용히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4년여가 지난 지난해 피의자가 붙잡혔습니다. 한국인 사업가 김모 씨와 권모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박 씨를 살해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대체 왜 그런 일을 벌인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2015년 필리핀 한인 사업가 청부 살해 사건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 뭐 내용만 봐서는 완전히 무슨 깽영화 같은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필리핀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목숨을 잃는 외국 나라지 않습니까? 마침 또 이도성 기자가 직접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필리핀 현지 취재를 다녀왔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이런 비슷한 사건이 좀 많이 일어나가지고 현지에 가서 이제 비슷한 기획 기사를 이제 쓰기 위해서 이 현장도 갔습니다. 갔더니 코리안타운이 길거리에 있는 길거리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코리안타운이었어요? 네, 코리안타운. 그 앙헬레스에 있는 클라크라는 그 공항에서 한 30분, 40분밖에 걸리지 않는 저곳인데요. 저기 이제 건물 2층에 이제 부동산이 있었는데 거기 그 벽면에 그 총알 자국도 선명하더라고요. 저곳이 이제 필리핀 앙헬레스라는 곳인데 코리안타운이 있습니다. 마닐라. 총알 자국. 네, 맞습니다. 저런 총알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수도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차로 가면은 나오는 관광 도시고 우리나라 오가는 직항로도 있고 이름은 천사의 도시인데 저기가 미군이 주둔하던 시절부터 유흥업소가 좀 몰린 이런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인근에 저 1km 정도 되는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한인 약국, 식당 약국 이렇게 코리안타운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건물 2층에 이제 부동산 사무실이 있었는데 당시 여러 명이 근무 중이었는데 한 남성이 들어와서 영어로 이제 누가 박 씨냐, Who is the Mr. Park 부르니까 이 박 씨가 일어난 거예요. 저요. 네, 그러면서 일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 아니구나 이러면서 고개를 받고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이 총을 쏴서 이 관통상을 입은 다음에 그 해당 범인은 곧바로 달아나서 이게 범행이 벌어진 게 1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사람 확인하고 총을 쏘고 곧바로 달아난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총상을 결국 입고 병원에 옮겼지만 숨졌고요. 이 범인은 곧바로 이제 차를 타고 달아났는데 CCTV에 찍히긴 했습니다. 근데 한 CCTV는 아예 작동을 안 했고 또 다른 CCTV는 찍히기는 했는데 그 차량 자체가 필리핀에서 정말 국민차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많은 차였고 하필 그 번호판이 햇빛에 비치면서 찍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지 그 당시에 청바지에 흰 셔츠 그리고 마른 편이지만 좀 탄탄한 비교적으로 흰 피부를 가진 스페인계 또는 중국계 필리핀인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필리핀이 올해부터 주민등록 이거를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야 2천만 명 정도 주민등록이 완료됐다니까 양 변호사님 진짜 그냥 쏘고 튀면은 잠수를 타면은 못 잡는 거 아닌가요? 이런 데서는? 실제로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보면 이게 피해자하고 이게 총격을 가한 사람하고 연결고리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와서 박 씨가 누구야라는 얘기는 누군지도 모르고 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게다가 무슨 돈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총만 쏘서 사람만 해치고 갔으니까 청부살인으로 보이긴 하는데 범인은 누굴까? 이 필리핀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 피해자들이 워낙 많아서 코리안 데스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파견간 경찰분도 계시거든요. 그 경찰분도 근데 필리핀 현지 경찰 협조 얻기도 어려워서 한 4년 동안 사비까지 털어가면서 범인 추적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한 두세 명 정도 용의자로 지목된 범인들도 있었지만 전부 다 사실은 범인으로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교수님, 그 필리핀이 총기 소유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유독 이런 청부 살인 사건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조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제 필리핀으로 조직을 이전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특히 여행객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사건은 다행하게도 아마도 해외 파견이 돼 있는 경찰이 굉장히 애를 쓴 것 같습니다. 4년여간 수사를 해가지고 청부한 범인들은 검거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일단락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죠. 자, 그렇다면 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김 씨와 권 씨가 붙잡혔습니다. 이 킬러를 통해서 청부 살인을 의뢰한 사람이었는데 김 씨 같은 경우에는 교민, 그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박 씨와는 돈 관계가 있었어요. 이 박 씨가 운영하던 호텔에 직접 한 5억 원 정도를 투자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잘해주다가 이제 박 씨가 좀 하대를 하기도 하고 좀 모욕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살해 협박까지 심지어 했다라고 합니다. 돈도 못 돌려받는데 이런 취급까지 당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살해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가던 식당의 주인이었던 권 씨에게 털어놨고요. 이 권 씨와 함께 모의를 해서 이 필리핀 킬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 씨는 현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사람과 이제 연인 관계였는데 킬러 조직과도 연이 있었고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정황이 4년여 만에 모두 드러나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아, 재판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범죄지가 비록 외국이지만 뭐 피해자도 우리나라 사람이고요. 또 가해자 2명 모두 일단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킬러는 이제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일단 그 형법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형사소송법상의 재판권, 또 재판 관할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신원을 파악하고 또한 체포하면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잡는 게 어려운 건데 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도저히 잡았고요. 특히 김 씨는 이미 한국에 있었고 또 권 씨는 필리핀에 있었는데요. 당시에 그 필리핀 당국과 공조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 비행기 안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양 변호사님, 지금 킬러를 못 잡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유죄 입증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법정에서 다투어졌죠. 아닌 게 아니라 이게 김 씨 같은 경우 처음에 청부라는 걸 알려진 사람 나 그런 적 없다. 아하. 총 쏜 사람도 못 잡아놓고 왜 나한테 그런 걸 덮어 씌우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돈을 지금 권 씨에게 준 건 맞는데 사업 자금이었지 언제 청부살인 시킨 적 없다. 아하. 권 씨 같은 경우도 그냥 돈 심부름 한 것뿐이지 킬러 알아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이 두 사람을 잡는데 이 제보가 결정적이었는데 제보요. 문제는 그 제보 내용을 법원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보 내용을 제출했다가 제보자가 또 청부 살해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야, 진짜 별.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이 법정에서 이 날카롭게 다퉈졌습니다. 손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거 법원 판단도 참 쉽지가 않았겠네요. 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김 씨가 권 씨에게 킬러를 구해달라고 이제 교사했고, 그리고 또 피해자는 김 씨 등이 고용한 킬러에 의해 살해된 것이다. 라고 보았는데요. 일단 권 씨 혼자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킬러를 고용할 이유가 없다고 본 거예요. 결국 김 씨가 이거 교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또 킬러를 잡지는 못했지만 킬러가 이 사건 전에 이 권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왔습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있는데요. 당시 살해 현장에서 목격자가 본 그 킬러의 인상 차이와 이 권 씨 식당에 찾아온 킬러로 추정되는 사람의 인상 차이가 또 일치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심지어 검사가 구형한 게 징역 18년, 12년이에요. 근데 1심에서는 더 높습니다. 22년, 1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몇 분 얘기하시는데 필리핀 청부 살해 뭐 우리 돈으로 뭐 최소한 50만 원만 줘도 가능하다 뭐 이런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조심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